반갑습니다. 한국출란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출란 황화의 발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화의 발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화는 가장 구별하기가 까다로우며 발색도 쉽지 않은 색화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구별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은 황화로 인식되는 색상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색이라고 인식하는 색상의 종류입니다. 이와 같은 색상으로 개화를 하면 모두 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출란의 황화를 구분할 때 가장 가치 있는 황화의 색상은 개나리꽃과 같은 색상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과 진노란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색상도 황화는 맞지만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발색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황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색소는 등황소 중에 크산토필과 플라보뉴입니다. 한국출란 대부분의 꽃에는 황색을 띠는 등황소와 플라보뉴가 조금씩이나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이 차광이 된 상태에서 급속히 개화가 된다든지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등황소와 플라보뉴만 일시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면 황화로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화가 아닌 꽃이 일시적인 작용으로 인해 황화로 개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채집할 때는 황화였는데 집에서 점점 색이 퇴색된다든지, 작년에는 황화로 피었는데 올해는 일반 꽃으로 피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황화가 아닌데 계속해서 황화에 준하는 발색을 하려고 하니 발색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배추를 예로 들어보면 겉은 햇볕을 받아 녹색을 띠는데 속은 엽록소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노란색을 띠는 것과 같습니다. 배추의 속잎도 햇빛을 받으면 파랗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추는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색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색, 지속성, 그리고 재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은 색상에 따라 채도와 명도가 선명하고 밝은 것을 얘기하며, 지속성은 발색이 되고 나서 그 색상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재현성은 매년 같은 색상으로 개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성황화는 꽃 자체에 등황소의 함량이 많고 엽록소를 분해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개화를 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황색이 짙어지며 매년 같은 색상으로 개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황화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발색도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진정한 황화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황화는 크게 선천성 황화와 후천성 황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성인 경우는 꽃이 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노란색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난초 자체에 등황소와 플라보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록소가 적은 서나 서방 계통의 난으로서 엽록소 형성 효율이 낮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황화로 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초의 단점은 플라보뉴의 특성으로 인해 짙은 황색의 꽃보다는 백색이 다소 포함된
미황색의 꽃이 개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잎과 꽃의 색 대비로 인하여 꽃의 색감이 약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천성인 경우는 난초의 잎은 초록색 잎을 가지지만 꽃에 등황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꽃잎에 있는 엽록소를 분해하는 성질이 강한 난초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꽃에 생성된 엽록소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황색으로 발현이 되는데 등황소 이외의 다른 색소의 영향력이 적고 잎과 꽃의 색 대비가 높아 진한 황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성 황화의 경우 꽃잎에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플라본유의 작용으로 형광색을 띠다가 서서히 등황소의 작용이 커지면서 황화로 발색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가지 난초는 모두 황화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과 오른쪽 난초는 잎의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후천적 황화로서 초록색 무지 잎입니다. 이 난초는 황금소라는 명명품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을 2개 달고 있고 뒤에 있는 황화도 꽃을 달고 있어서 현재 수태로 차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천적 황화는 이렇게 조기 차광을 하고 약 2월경에 화통을 제거해서 발색을 시키면 선명하고 진한 황화로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천적 황화로서 잎이 밝은 서계통입니다. 이 사진이 이 난초에서 피운 꽃의 사진인데요. 이 난초는 선천적 황화로서 차광을 하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발색이 됩니다. 황화의 발색 방법은 개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차광에 가장 큰 중점을 둡니다. 꽃눈이 화정토 위로 올라오는 7월에서 9월경에 수태를 사용하여 1차로 차광을 한 다음에 꽃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9월경에 화통을 씌워서 차광을 하는데 황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황소는 화청소와는 다르게 햇볕을 많이 준다고 발색이 더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꽃이 개화하기 직전인 2월까지 화통을 씌워서 차광하는 것이 발색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황소는 강한 빛에서는 분해가 되니 화통을 제거하고 나서는 약한 빛에서 서서히 발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엽록소의 분해를 위해서 저온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황화의 기본적인 발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황화는 개체에 따라서 무차광이나 수태만으로 차광 또는 조기 차광 후 조기 화통 제거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에 더 좋은 발색을 보일 때도 있으니 오랜 기간 테스트를 통해서 품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화의 특성과 발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